40장 귀로. 히커리 부인, 히커리 부인, 문 앞에 늑대가 와 있습니다. 하얀 이를 번뜩이고 혀를 무시무시하게 날름거립니다. 히커리 부인이 말했다. 아니, 이 거짓말쟁이. 그러나 문 앞에는 정말로 굶주린 늑대가 와 있었다. 이튿날 아침 헤이즐은 일어나자마자 밤사이 스레이 윤로사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티수딘낭은 몹시 괴로워했다. 스레이 윤로사를 표적반 암토끼들 가운데 꽤 강단 있고 분별 있는 토끼로 꼽아 같이 탈출하자고 설득한 장본인이었기 때문이다. 티수딘낭은 스레이 윤로사와 함께 다리를 지난 뒤 스레이 윤로사를 부축하여 강둑으로 올라와 덤불숲에서 몸을 맞대고 자면서 다음 날이면 괜찮아지기를 바랐다. 하지만 아침에 일어나 보니 스레이 윤로사가 보이지 않았다. 여기저기 찾아다니다가 하류 쪽 갈대밭에서 죽어있는 스레이 윤로사를 발견했다. 그 가엾은 암토끼는 죽을 때를 안 동물이 을에 그러듯이 잠자리를 빠져나가 죽음을 맞은 것이다. 스레이 윤로사가 죽었다는 소식에 헤이즐은 우울해졌다. 에프라파에서 운드워트와 정면으로 싸우지 않고 암토끼들을 데리고 도망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그야말로 행운이었다. 작전은 훌륭했지만 폭풍우가 몰아치는 데다 에프라파 토끼들이 워낙 철두철미해서 하마터면 실패로 돌아갈 뻔했다. 비귀과 실버가 용감무쌍한 활약을 펼쳤지만 키아르가 없었다면 도저히 성공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제 키아르는 떠날 테고 비귀는 부상당했으며 헤이즐 자신도 다리 때문에 고생하고 있었다. 암토끼들까지 돌보면서 툭 트인 땅을 여행하려면 워터십 다운을 떠나올 때만큼 빠르고 수월하게 돌아가긴 힘들 것이다. 마음 같아서는 비귀이 기운을 차리고 암토끼들이 자신감을 되찾고 들판 생활에 익숙해질 때까지 여기서 쉬고 싶었다. 하지만 여기는 도저히 지낼 만한 곳이 아니었다. 몸을 숨길 때는 많지만 습기가 너무 많았다. 게다가 몹시 번잡한 도로가 가까이에 있었다. 날이 밝자마자 조금 떨어진 곳에서 흐르두두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려왔다. 소음이 계속되자 암토끼들은 깜짝깜짝 놀라며 불안해했다. 거기다 엎친 듯 엎친 격으로 스레이 윤로사까지 죽은 것이다. 암토끼들은 소음과 진동 때문에 불안해서 풀도 못 듣고 자꾸만 하류로 내려가 스레이 윤로사의 시체를 보며 이 낯설고 위험한 곳에 대해 저희들끼리 소곤거렸다. 헤이즐이 블랙베리에게 조언을 구하자 블랙베리는 인간들이 곧 배를 발견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 인간에게 들키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덧붙였다. 그 말에 헤이즐은 당장 이곳을 떠나 편히 쉴 만한 곳을 찾기로 했다. 소리와 냄새로 짐작하건대 이 늪지대는 하류 쪽으로 길게 뻗어 있었다. 도로는 남쪽으로 나 있으니 토끼들이 갈 곳은 다리 건너 북쪽뿐이었다. 어쨌거나 그쪽은 워터십 다운이 있는 방향이기도 했다. 헤이즐은 비귀를 데리고 강둑을 기어올라 풀길로 들어섰다. 곧바로 키아르가 눈에 띄었는데 다리 근처 솔송나무 덤불에서 민달팽이를 잡아먹고 있었다. 토끼들은 말없이 다가가 근처에서 풀을 뜯었다. 잠시 뒤 키아르가 입을 열었다. 이틀 시 이틀
그래, 네가 없었으면 도저히 못했을 거야. 어젯밤은 제때 나타나 비극을 구했다면서? 덩치 큰 토끼, 못된 토끼가 덤벼서 머리도 좋아. 그래, 하지만 혼쭐이 났을 거야. 그래, 그래, 이슬씨, 인간 곧 와. 이제 어떻게? 우린 마을로 돌아가야 해. 돌아갈 수만 있다면. 난 다 끝났어. 큰 물 찾아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키아르? 언덕으로 돌아가. 너희 거기 있어. 그래야지. 이 많은 수를 데리고 가려면 힘들겠지만 에프라파 추적 때도 피해야 할 테고. 거기 있어. 나중에 겨울 오면 춥고 큰 물에 폭풍 불어. 새들 많이 떠나. 그럼 나 너희 있는 데 올게. 비귀기 말했다. 꼭 돌아올까지 키아라. 널 기다릴게. 어젯밤처럼 불쑥 찾아오라고. 그래, 그래. 갑자기 쑥 나타나. 엄마 토끼랑 아기 토끼들 깜짝 놀라. 작은 픽픽들 다 도망가. 키아르는 날개를 둥글게 구부리고 날아올랐다. 그러고는 난간을 넘어 상류 쪽으로 날아갔다. 그러더니 왼쪽으로 원을 그리며 돌아서 풀길로 돌아와 토끼들 바로 위를 스치듯이 지나갔다. 키아르는 캬캬 울음소리를 남기고 남쪽으로 사라졌다. 헤이즐과 비귀은 나무들 너머로 키아르가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비귀이 말했다. 거대한 흰새야, 멀리 날아가라. 저 친구를 보면 나도 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큰 물이라. 나도 한번 봤으면. 키아르가 날아간 쪽을 하염없이 바라보다가 헤이즐은 길 끝 풀밭이 경사를 이루어 도로와 이어진 곳에서 작은 집을 발견했다. 인간 하나가 숨을 죽이고서 산울타리에 기대어 토끼들을 유심히 살피고 있었다. 헤이즐은 발을 구른 뒤 잽싸게 늪지의 덤불숲으로 튀어들어갔다. 비퀵도 바로 뒤따라갔다. 비퀵이 말했다. 저 인간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 채소밭을 걱정하는 거야. 알아. 이 친구들이 근처에 채소밭이 있는 줄 알면 절대로 그냥 지나가지 않을걸. 당장 여길 떠나야 해. 곧 토끼들은 공원을 가로질러 북쪽으로 나아갔다. 얼마 못 가서 비퀵은 긴 여행이 무리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상처가 깊어서 어깨 근육을 많이 쓸 수 없었다. 헤이즐도 다리를 절었다. 암토끼들은 기꺼운 마음으로
고분고분 따랐지만 흘레실 생활에 익숙지 못했다. 무척 힘든 시간이었다. 다음 날부터 며칠 동안 계속된 화창한 날씨 속에서 블랙카바르는 자신의 가치를 거듭거듭 증명해 보였다. 그리하여 헤이즐은 함께 산전수전 겪은 동료들 못지않게 차츰 블랙카바르를 믿고 의지하게 되었다. 블랙카바르가 그렇게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을 줄은 아무도 생각지 못했다. 비귀기 에프라파에서 블랙카바르를 꼭 데리고 나오겠다고 결심한 이유는 순전히 운드워트에게 무자비하게 학대받는 것이 불쌍해서였다. 하지만 온갖 굴욕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무너지지 않았다는 사실만 보아도 블랙카바르가 보통 토끼가 아님을 알 수 있었다. 살아온 이력부터가 보통 토끼하고는 달랐다. 블랙카바르의 어미는 에프라파 출신이 아니었다. 운드워트 장군의 습격을 받은 너틀리숲 마을에서 잡혀온 포로였다. 블랙카바르의 어미는 에프라파에서 표적반 대장토끼를 만나 짝을 지은 뒤로는 다른 토끼와 짝을 짓지 않았다. 아비인 표적반 대장토끼는 정찰 나갔다가 죽었다. 블랙카바르는 그런 아비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나중에 자라서 아우슬라 장교가 되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면서도 어미한테서 에프라파에 대한 반감을 물려받은 터라 에프라파의 필요 이상의 충성은 하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블랙카바르가 오른쪽 앞발 표적반의 견습 사관으로 들어갔을 때 멜로 대장은 블랙카바르의 용기와 인내력을 칭찬하면서도 그가 자존심 강하고 매사에 초연한 성격임을 알아차렸다. 처빌 대장이 맡은 왼쪽 엉덩이 표적반의 부지휘관이 필요하게 되었을 때 장로에는 블랙카바르를 제치고 에빈스를 임명했다. 블랙카바르는 자신의 능력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포로 출신 어머니를 둔 탓에 장로회에서 자기를 거부했다고 확신했다. 그런 부당한 처우에 불만을 품고 있던 차에 하이젠슬라이를 만났다. 블랙카바르는 하이젠슬라이와 친구가 되자 오른쪽 앞발 표적반에 불만 많은 암토끼들에게 조언을 해주었다. 블랙카바르는 일단 암토끼들에게 장로회에 가서 에프라파를 떠나게 해달라고 요청하라고 했다. 장로회의 허락을 받으면 암토끼들이 블랙카바르와 함께 가게 해달라고 부탁하기로 했다. 하지만 그 요구가 거절당하자 블랙카바르는 탈출을 계획했다. 처음에는 암토끼들을 데리고 탈출하려고 했다. 하지만 비귀기 그랬듯이 탈출의 위험성과 불확실성 때문에 신경이 극도로 곤두선 나머지 결국 포기하고 혼자 탈출하려다가 캠피언에게 잡히고 말았다. 블랙카바르는 장로의 처벌을 받는 동안 활달한 기질이 꺾였고 비귀기 충격받을 만큼 비참한 몰골을 한 불쌍한 토끼가 되어버렸다. 하지만 흐라카 도랑에서 비귀의 귓속말을 듣는 순간 블랙카바르의 기백이 되살아났다. 다른 토끼들 같으면 쉽지 않았겠지만 블랙카바르는 모든 것을 걸고 다시 한번 시도했다. 그리고 이제 자유의 몸이 되어 이 태평스러운 토끼들과 함께 지내게 되자 에프라파에서 훈련받은 기술을 살려 이들에게 보탬이 되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블랙카바르는 시키는 대로 충실히 따르면서도 위험을 살피는 일이나 정찰에 관해서는 서슴지 않고 의견을 말했다. 좋은 의견이라면 누구 말이든 기꺼이 받아들이는 헤이즐은 블랙카바르의 말에도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그 따뜻한 마음과 꾸밈 없는 열정 때문에
무리하지 않도록 충고하는 일은 블랙카바르가 존경하고 있는 비퀵한테 맡겼다. 2, 3일간 숨을 곳을 찾아 몇 번이고 멈추면서 조심스럽게 천천히 여행한 끝에 어느 날 오후 늦지막이 시저스 벨트가 보이는 곳에 이르렀다. 지난번보다 서쪽이었는데 근처 두두룩한 둔덕에 작은 잡목숲이 있었다. 토끼들은 지쳐 있었다. 하이젠슬라이가 비귀에게 약속한 대로 저녁마다 실플레이를 하네요 했듯이 그날 저녁에도 풀을 뜯었다. 그러고 나자 블루벨과 스피드웰이 나무 밑 마른 땅에다 임시 굴을 파서 하루 이틀 머무는 게 좋겠다고 했다. 헤이즐은 선뜻 그러자고 했지만 파이버는 꺼림칙해 했다. 헤이즐아, 쉬어야 한다는 건 알지만 왠지 내키지 않아. 왜 그런지 생각해 봐야겠어. 난 아무래도 괜찮아. 하지만 이번에는 네가 뭐라고 해도 다들 꿈쩍 안 할 거야. 암토끼들 가운데 한둘은 키아를 닮았다나 엄마 될 준비가 됐어. 그래서 블루벨이랑 여러 친구들이 굳이 굴을 파겠다고 나오는 거야. 그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땅속에 있는 토끼는 안전하다는 말도 있잖아. 네 말이 맞을지도 몰라. 빌더릴 말이야. 정말 아름다워. 난 빌더리라고 좀 더 친해지고 싶어. 하긴 날이면 날마다 여행만 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지. 하지만 잠시 뒤 블랙카바르가 덴더라이언과 함께 정찰하고 돌아오더니 강력히 반대했다. 에이즐라, 여기 있으면 안 돼요. 대정찰 때라면 이런 곳에서는 절대로 야영을 하지 않아요. 여긴 여우가 사는 지역입니다. 어둡기 전에 다른 곳으로 가야 해요. 비빅은 오후 내내 어깨 통증에 시달리느라 기분이 가라앉고 찌무룩했다. 그래서인지 블랙카바르가 똑똑한 척하느라고 남을 괴롭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블랙카바르 말대로라면 아무리 피곤해도 에프라파 기준에 맞는 안전한 곳을 찾아가야 한다. 그래봤자 이 잡목숲보다 덜 위험하지도 않고 비슷비슷할 것이다. 그리고 블랙카바르는 애당초 있지도 않은 여우한테서 모두를 구한 영리한 토끼가 될 것이다. 비빅은 블랙카바르의 에프라파식 정찰 기술이 지긋지긋했다. 그런 허세는 더 이상 못 부리게 해야 한다. 비빅은 날카롭게 말했다. 어차피 구릉에는 여우가 있기 마련이야. 그런데 왜 하필 이곳은 안 된다는 거지? 블랙카바르도 비빅 못지않게 임기응변을 중요하게 여겼지만 바보 같은 대답을 하고 말았다. 정확히 왜냐고는 말씀드리기 힘듭니다. 여우가 산다는 느낌이 확 와닿긴 했지만 딱히 왜 그런지는 설명하기 어려운데요. 비극이 비아냥거렸다. 어라, 느낌이라. 크라카를 봤나? 냄새가 났어? 아니면 덕버섯 아래 앉아 노래하던 초록색 쥐가 알려주던가? 블랙카바르는 가슴이 아팠다. 비극하고만은 말다툼을 벌이고 싶지 않았다. 블랙카바르의 대답에 에프라파 말투가 심하게 섞였다.
제가 바보라고 생각하시는군요. 그래요. 냄새도 흐락가도 없었수다. 하지만 분명히 이곳은 여우가 다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찰을 다닐 때면 우린 비빅이 댄더라이언에게 물었다. 넌 뭔가 보거나 냄새를 맡았어? 글쎄, 잘 모르겠어. 정찰은 블랙카바르가 전문이잖아. 내 생각은 어떠냐고 묻길래. 비극이 말을 잘랐다. 밤새 이러고 있을 순 없어. 블랙카바라, 우린 이번 초여름에 너만큼 정찰 경험 없이도 들판이든 히스 덤불숲이든 숲이든 구릉이든 온갖 곳을 며칠씩 다녔지만 아무도 죽지 않았어. 블랙카바르는 사과하듯이 말했다. 전 굴파는 것에 반대할 뿐입니다. 얕은 굴은 눈에 잘 띄고 땅 파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리지 않습니까? 비극이 대꾸하기도 전에 헤이즐이 입을 열었다. 그만해. 이 친구를 괴롭히려고 애플아파에서 데려온 건 아니잖아. 이봐, 블랙카바르. 이 문제는 내가 결정하는 게 좋겠어. 네 말대로 여기는 위험할지도 몰라. 하지만 어차피 마을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늘 위험할 거야. 지금은 다들 너무 지쳤으니까 하루 이틀쯤 쉬어가는 게 좋겠어. 그러고 나면 훨씬 기운을 차리게 될 테니까. 해가 떨어지자마자 곧 얕은 굴들이 충분히 마련되었고 하룻밤을 땅속에서 지내고 나자 모두 한결 기운을 차렸다. 헤이즐이 예상한 대로 짝짓기가 이루어졌고 한두 번인가 싸움이 있긴 했지만 누가 다칠 정도는 아니었다. 저녁 무렵이 되자 휴일같이 여유로운 분위기가 감돌았다. 헤이즐도 다리가 튼튼해졌고 비빅은 애플아파에서 떠나온 이후 그 어느 때보다 원기왕성했다. 이틀 전만 해도 여위고 초췌하던 암토끼들도 털에서 윤기가 흐르기 시작했다.